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시험 발사에 대해 피 묻은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토 욕심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무력 사용 시사, 멕시코만의 호칭 문제 논란, 당사국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26배를 태운 불길은 헐리우드 앞까지 번졌고 이재민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황준국 주 유엔 대사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se soldiers are essentially slaves to Kim Jong-un, brainwashed to sacrifice their lives on faraway battlefields to raise money for his regime and secure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from Russia. 네, 영어니까 좀 자막으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 황 대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병사들의 피 묻은 돈, 영어로는 블러드 머니,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예, 이제 지난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우리 황준국 대사가 북한의 그 지난 6일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제 규탄을 한 건데요. 그 명칭인 듯 그 피 묻은 돈,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드 머니, 바로 그 피 묻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파병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 대사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뭐라 했냐면 병사들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라면서 당장 중단돼야 된다. 이 파병이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예, 해요. 창세기 4장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특히 북한이 자신의 핵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죽음과 파괴에 더욱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국정원의 보고를 인용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최소 1,100명의 사상자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 사상이에요. 예, 사상.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은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미 당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미 3,000여 명의 사상자를 넘어섰다라는 거에 비춰보면 상당히 아주 그 신중하고 미니멈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예. 네,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 서로 침공을 받으면은 그런 군사적인 협조를 하도록 양국이 돼 있습니다만 이건 침공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스 케멜셰이라고 미국 부대사가 유엔 부대사가 강력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하면은 경험이 많이 쌓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 수행 능력이 커지고 그게 더 해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더욱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근데 북한의 이웃 나라라는 게 중국하고 한국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새로운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 전쟁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은 지금 뭐 벌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군사적인 뭐 무기 판매라든가 훈련 계약 이런 것들이 가는 북에는 이득이 되지만 아까 말하신 대로 피가 땅에 지금 젖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이 사람이 이 IRBM 시험 발사는 북한 국방력 개발의 일환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예, 이제 북한의 김성 대사는 우리 한국의 그 비판에 대해서 자, 신형 극초음속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이번 시험은 이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력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적법한 주권 행사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 대사는 이스라엘 얘기를 꺼냈어요. 그 미국이 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을 때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를 미국은 자위권이라고 미화했다. 그러면서 우리 북한의 어떤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요. 여기 러시아 대사까지도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네. 자, 한미일의 군사 훈련이 되레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한미일의 이런 행위들이 군사훈련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북한을 편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그야말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에 취임식을 갖고 이제 직무에 들어가는데 미국 의회는 이미 3일부터 새 회의가 시작됐어요. 회기가. 자, 그런데 이 미국 상원의 상임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의장 자리 모두 거의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새로운 공화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정책 변화가 지금 많이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바이든 시절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게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에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은 외교위원, 그다음 군사위원, 정보위원 거기를 다 보면은 다 한국의 전술 핵 배치를 지금 재배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우선시하는 부분들로 가고요. 더군다나 하원에 있는 외교위원회도 가면은 하원의 외교위원장 아버지는 우리 부친이 한국에서 근무한 분인데 이분은 북한을 악당 국가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로그네이션이라고 그 깡패 그렇죠. 국가란 말을 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 강경파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뭐 러시아와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을 한 통으로 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갖고 간다는 예찬론자들로 지금 뭐 한 사람 예외 없이 지금 딱 전진 배치가 돼 있어갖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대규모 방위 계획, 방위 투자 계획이라든가 전술핵을 한국에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재무나 상무 관련 상임위원장들의 정책 변화는 어떻습니까? 저분들이요, 일단은 자, 2022년대 바이든이 IRA 법할 때 다 반대하신 분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그러진 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다른 면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갈 부분들이 있고요. IRA 지금 폐지하자는 이제 법안이 분명히 지금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제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하원 의장이 마이크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쇄신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1000번 이상 하십니다. 트럼프가 좀 불편해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 관전 포인트가 하원 의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인천에서 태어나서 이민 간 영김 우리 교민 출신의 하원 의원 3선에 성공했죠.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다시 뽑혔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트럼프 당선인이 요즘 부쩍 영토 욕심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죠.
여러 번 보도해드린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어떻게든 좀 차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관련 당사국은 물론이고 EU, 나토 정상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죠. 예, 독일 총리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그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그다음에 파나마의 운하 이것까지를 전부 소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또 군사적 옵션까지도 심지어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시사를 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자, 국경 불가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가 지켜온 서구적 가치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경고와 비판을 했고요. 또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이 역시도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 유럽의 영토다.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토 회원국이고 그래서 우리 EU들은 그 주권적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현직 미국 강요들, 물론 바이든 정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좀 뭐 부동산 개발업에서 그 돈을 번 분인 걸 알긴 하지만 좀 너무 나간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21세기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세계 이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 보니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거 현실성 없는 계획에 시간 낭비하면 국력을 쏟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건 악의와 장난이 두텁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냐면 5대 먼로 대통령이 그 스페인과 전쟁에서 필리핀을 얻지 않습니까? 제임스 먼로라고 네. 그 뭐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먼로주의를 창시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책을 갖고 돈로 도널드 트럼프와 먼로를 합해서 돈로 덕트린이라고. 그러니까 돈로다. 예. 돈로 독트린. 네,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나는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 꽉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장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고 파나마나 그다음에 뭐 그린랜드 가는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파나마에 지금 중국이 투자를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파나마는. 차이나 운하라는 말도 나와요. 네. 투자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그린랜드도 이게 뭐냐면 중국이 소위 말하는 북해 항로를 거기 내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큰 게 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성동격서의 타초경사 아닌가.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워닝을 주고 있는 부분들로 가고요. 전쟁까지 갈 수 있겠냐는 뭐 지금 미국 현지 언론처럼 좀 회의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재밌는 표현 쓰셨어요.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네. 서쪽을 친다. 그렇습니다. 풀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뱀을 놀라서 도망가게 한다. 도망간다. 아주 그 트럼프가 노련한 전술을 쓰고 있을 수도 있죠. 트럼프가 제일 잘 읽는 책이 손자병법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멕시코가 이 또 불똥을 맞았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아메리카 걸프라고 불러야 된다는 트럼프의 공세를 셰인바움 여성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아주 좀 격조 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아쳤죠. 예,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이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그 미국만, 그러니까 아메리카만으로 바꾸자는 도발적 발언을 한 거를 이제 받아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 북미 지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는 건 차라리 어떻겠느냐. 역공을 했네요. 예, 역공을 한 거죠. 참 듣기 좋은 이름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이 트럼프가 했던 표현인데 이렇게 받아쳤는데. 저 고지도예요. 예,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1607년에 나온 고지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례 기자회견에 딱 아예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 바로 17세기 1607년에 나온 고지도를 딱 띄워놓고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북미 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아메리카나 멕시카나로 표기돼 있지 않느냐. 그 멕시카나가 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범멕시코다. 네. 오히려 이렇게 받아치면서 또한 멕시코만은 유엔이 인정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이름이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디 시정에서도 안 쓸 그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뭐 사형당할까다 소리도 하고 뭐 거의 욕지거리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정치의 품격은 저 얘기를 듣고 사실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팩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거칠게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무슨 욕을 섞을 것도 없이 바로 구체적인 근거로 딱 합리적으로 제시하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 바라볼 때 그 일리 있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팩트와 정제된 언어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고 시쳇말로 한 방 먹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들을 내놓겠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그것의 목적은 바로 바이든 지우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관세 관련 명령이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이거 100일 계획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100시간 계획입니다. 100시간 내에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취임 5시간 만에 17개 트럼프 행정명령을 다 취소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가는데 사실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오는 게 이제 관세에 관한 명령들인데요. 이게 사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관세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고요. 그 의회에서 예외 조항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국가 경제 비상권한에 있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려면은 미국도 기본법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가려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선언적으로라도 공약에 관한 이 관세에 관한 공약은 굉장히 세게 나가는데 이것이 법적인 지위를 갖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의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면 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이것의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방금 최 원장님께서 그 어떤 그 관세를 대거 물릴 경우에 근거법 이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 보편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이제 CNN이 보도를 한 겁니다. 지금 비상 사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이 뭐냐면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 해서 IEEA, 예. EEPA. IEEPA라는 이런 약칭으로 통용되는 법인데요. 이것을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임기 때 이미 이 법을 폭넓게 발동을 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지금 미국의 이제 안보나 외교,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서 외국과의 무역이나 경제 활동을 광범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법인데요. 이 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베네수엘라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때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해서 이 비상권한법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저런 걸 비상사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 이미 사용된 적도 여러 번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은요 사실 지금 서부 해안 일대에 난리가 났어요.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산타아나 이거 멕시코 용어입니다. 유명한 그 멕시코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바람으로 인해 미국 LA에서 일어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의도의 26배가 넘는 면적을 이미 초토화시킨 이 산불은 세계 영화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헐리우드 코앞에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Raging wildfires surrounding Los Angeles spread to the Hollywood Hills Wednesday. This firestorm is the big one.
LA에는 우리 교민들이 방금 자막에 보신 대로 23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이상의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여러분 뭐 노래에도 나옵니다. 나성에 가면 바로 그 LA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이 LA 산불 진화율은 실제로 0%에 가깝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어요.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지금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요. 리디아만에서의 30%의 진화율 빼고는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한 끌 수는 지금 없다. 끌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여기가 지금 전체에 이 근무하고 이게 투입조가 들어가신 게 1,4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LA시의 능력상 2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뭐 사실 조그만 것까지 합하면 7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건 그냥 속수무책으로 타서 빨리 없어지는 게 하고 마침 또 오늘 이제 오전에 한국 시간 오전에 여기에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선셋 파이어로. 예, 선셋대로라고 LA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선셋 파이어로 이제 하고 있고 사실 1961년도에 벨 에어라고 굉장히 부자천에서 500채가 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LA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화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뭐 한 80조 정도 넘는 그런 피해액이 예상되는 아주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LA의 그 뭐 유명한 해변의 그 그림 같은 집들이 지금 다 불더미가 불에 타서 그렇게 초토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퍼졌던 가장 큰 원인으로 산타아나라 불리는 그야말로 악마의 바람 이게 꼽히고 있어요. 대체 이제 어떤 바람이길래? 예, 이제 이번 그 LA 산불 확산의 주범이 바로 지금 이 국지성 돌풍 산타아나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산타아나는 방향 예측이 워낙 또 어렵다 그래서 악마의 바람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최고 풍속으로 시속으로 112km. 그러니까 시속 112km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자동차. 그렇습니다. 우리 샹 하고 가는 이런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가을철, 겨울철에 미 남서부의 그 사막 지역에서 고기압이 이제 남캘리포니아의 그 협곡지대를 통과할 때 이렇게 가속이 붙으면서 이 가속이 붙고 특히 이제 낮은 지역으로 하강을 할 때 이게 가속과 함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게 습기가 제거되면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서도 낮게 휩쓸고 가는 아주 그 건조한 바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맥을 타고 가서 하강할 때 특히 이렇게 건조하면서 습기가 제거돼서 상당히 건조해지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산불을 일으키고 사실 저도 그 캘리포니아에 조금 체류했던 기간이 그랬죠. 있었는데 연수 때 가셨죠? 그때 보면 수시로 겨울 가을철에 작은 산불이 심지어 봄에까지 참 많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여러 그 작은 산불이었는데. 예, 작은 산불이었고 그러나 가끔 이제 큰 불도 나고 하는데 야, 참 여긴 산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산타아나의 경우에 이번에 최대 시속이 130km까지 이르는 이른바 허리케인급의 어떤 초강풍이 불면서 굉장히 빠른 그 자동차 속도예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아주 커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질주하는 자동차 속도로 바람이 가면서 이 불똥을 퍼뜨린다. 근데 바람이 예측이 안 되게 막 미친 듯이 여러 방향으로 불어대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산지사방으로 번지고 더 맹렬하게 갈수록 타올라서 지금도 진화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왔는데 퍼시픽 하이츠라는 게 있었어요. 그야말로 태평양을 바라보는 그 높은 지대의 아주 고급 그 주택가를 말하는데 지금 불난 데가 딱 그런 데입니다. 수백만 달러,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저택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LA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민들, 유학생들 많이 삽니다. 코리아타운도 있고요.
교민들의 피해와 우리 정부의 대처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교민들이 전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20% 정도, 한 23만에서 25만 정도 계시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인, LA에 사시는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잘 지금 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서 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숨쉬기가 어렵답니다. 굉장히 지금 탁한 공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이제 우리 이 총영사관의 어떤 도움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머리에 뭐가 있냐면 로드니 킹 그 우리 폭동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맞아 죽은 그. 네. 예. 근데 그때 한인 타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인 타운으로 다시 넘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지금 그러니까 하고 이게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딘가 그 옛날 관동대 디진 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A의 현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시장이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이 부재돼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괴담이 도냐면은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에 여기에 있는 소방 장비들을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소방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깎였냐면 260억이 지금 깎여서 260억 원이요? 달러죠. 억 원입니다. 이때 해다 보니까 이런 괴담들이 쌓이다 보면요, 이것이 소수민족들한테 돌아오는 그 확률들을 우리가 로드니 킹 사건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지금 공기가 굉장히 탁해서 숨쉬기 어려운 거 외에는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전언을 들었습니다. 아니 공기가 탁해서 숨을 못 쉬는 게 왜 생활이 불편하지 아니, 않겠어요? 다른 생활을 이제 가장 그런, 이제 좀 힘든데 그렇습니다. 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으시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이번 산불로 미국 하면 또 소방관이고 뭐 용감무쌍한 소방관들이 9.11 때도 있었고요. 소개가 많이 됐죠. 그런데 이 미국의 선진 화재 진압 시스템이 이 변화무쌍한 기후, 산타 아나 이런 걸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온난화, 지구 온난화 속에서 이상 가뭄이 이제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그 미국의 화재 진압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봄 이후에 이제 비가 거의 이쪽 LA 지역에 내리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 가뭄 때문에 이 산불이 커진 데 대해서 LA 수도전력국장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LA의 수도망이 극단적 산불 규모에 맞게 제대로 이걸 진압할 수 있게 설계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고지대에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화전이 이 수요 급증에 따른 수압의 감소를 견디지 못해서 저수지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초기의 진화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급하게 우선 소방대원 7,500명, 네. 그다음에 주 방위군, 헬기, 비행기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진압에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날 이곳 산타모니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피해가 워낙 극심해서 이곳 캘리포니아 지대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미국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용수 부족으로 발생한 이 사태지만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당선인도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s very sad because I've been trying to get Gavin Newsom to allow water to come. You'd have tremendous water up there. They send it out to the Pacific because they're trying to protect a tiny little fish, which is in other areas, by the way, called the smelt. And for the sake of the smelt, they have no water. They had no water in the fire hydrants today in Los Angeles. It was a terrible thing. And we're going to get that done. It's going to finally be done. 자, 말씀 들으신 이 영어 스멜트는 우리의 빙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빙어를 보호하려다가 산불이 커졌다. 대체 무슨 말이죠? 이 북부 캘리포니아 가면 빙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가 사실 세크라멘토에 삼각 지역이 있는데 그 희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을 사실 북부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LA는 잘 아시지만 이게 용수 제한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요번에 지금 한 2달 사이에 강수량이 평년도에 22%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자원 체계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내려주면서 뭐 불을 끄느냐 그런 정치적 공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섬 지사는 그 차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입장인데 물복원 선언 같은 것은 없다. 문서가 없다. 없죠. 뭐 얻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뭐 해서 사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의 뭐 20배 이상 큰 나라 뭐 큰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 수자원 체계가 사실은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의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쪽 지금 이 공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장남의 그 약혼녀의 전 남편입니다. 정치인들 간의 그런 또 사감도 이런 공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번 산불로 LA의 호화 주택가와 유명인들, 셀럽들의 집들도 많이 불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퍼시픽 팰리세이즈. 미국의 참 유명한 부촌이죠. 예, 이제 LA에 있는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하면 우리 현대차 팰리세이드 있잖아요. 팰리세이즈. 예, 팰리세이드. 거기가 거기서 나온 말. 바로 이 차명도 이곳 그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지역의 이곳 지역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그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들,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 스타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이러한 대저택들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자, 저게 이제 다 불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로 차남 말썽장이. 예. 헌터 바이든의 61억 원짜리 이 저택도 이번에 전부 탔다며요? 예, 전소됐고 예. 그리고 우리가 페리스 힐튼, 앤서니 홉킨스 영화 배우들 정말 쟁쟁한 셀럽들이죠. 그리고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한 마일스 텔러 이런 사람들의 집들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호화로운 저택들 화마를 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짝 마른 날씨 공기로 인한 대형 산불, 미국만의 얘기가 물론 아닙니다. 강릉 산불도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잊을만 하면 큰 산불이 나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산불에 매우 취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며칠 안 되는 사례도 20건에 지금 발생이 됐고요. 오늘 특히 강원도 지역은 높새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불이 자주 나고 있는데요. 더구나 12월 달에 강수량이 조금 좋았어야 되는데 거기도 20%밖에 안 되고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2023년도 강릉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양양 이런 사태를 보시면 한 번 나면은 불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독이 막 하늘로 날아간대잖아요. 예, 그때 악몽을 보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천재적으로 이렇게 비가 좀 강수량이 적습니다만은 빠르게 이런 예측 단계들을 지금 높이고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특히 또 이제 우리가 구정을 맞아서 찾아가실 때는 굉장히 산불 조심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심코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별거 아니지 생각하는 취사, 이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이 단속도 강화하고 산불 발생의 원인자는 엄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죠? 예, 이제 최근에 그 산불 절반이 사람 과실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특히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이 산불 원인이 되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그다음에 화목 보일러, 이 나무 조각 넣어서 떼는 보일러, 그렇죠. 이것들이 낭만이라고 요새 많이 써요. 예, 근데 이게 주된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산림보호법에 불을 지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 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에 불을 지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돈이나 30만 원 이하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요새 무슨 낭만이다 뭐다 해서 조심성 없게 하시는 분들 예. 생각을 이번에 꼭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뭐 진짜로 큰 박수를 보내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아주 주역이 되셨던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2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썼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생전 사용을 유동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거를 생전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쓸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S 연금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의료 저축 계좌, 그러니까 자기 병원비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대금리, 그다음에 가입 연령을 지금 75세까지 되는데 90세까지 늘리는 방향. 90살까지 이제 가입하실 수, 실손보험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 신탁업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생애 종합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에 대한 그 수치들이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지금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진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박수 네.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게 사망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망보험금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걸 살아 생전에도 가입자 본인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의미 있죠. 이건 뭐 진짜로 큰 유동성을 좀 갖는 거거든요. 만약 2억을 타신다 그러면 1억을 그 중에서 먼저 댕겨서 쓰시면서 생전에 생후 그런 보장이 아니라 같이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납입이 완료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안은 연금 지급형과 서비스형인데 저거는 이제 보험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로 가서 지금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종신보험 납입 끝내야 되고요. 계약한 분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안 같은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따로 보는데 요거는 가시면은 이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이런 것들 하시고 생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전에 충분하게 빈곤층으로서의 생활보다는 적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이거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그 대상자, 수혜자가 한 수백만 명 되신다고 해요. 지금 뭐 일단 지금 은퇴하시는 분이 연간 100만 명이 지금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70에서 80만 명 정도가 계속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용은 뭐 본인들이 직접 발품을 파셔갖고 보험사에 상담을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다 되는 거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금으로 탈 거냐 아니면 서비스형을 탈 거냐 지금 바로 받아서 쓸 거냐 이거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무엇을 하시든지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지금 나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회사에 가셔서 그렇죠. 물어보고 젊은이 내게 맞는 게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고 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제도 노년층의 자산 형태를 고려한 아주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령층의 경우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는 특징이 소득으로 쓸 수 있는 그 금융자산이 적고 대개 이제 뭐 부동산 이런 종신보험 이런 형태의 자산이 돼 있는데 이런 위주의 자산이 돼 있는데 보험도 매달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이렇게 가령 이제 시가 9억 원이야 우리가 주택을 맡기면 이렇게 매달 노후 생활 자금으로 얼마씩 받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종신보험도 그런 식으로 법 개정 없이도 이거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사들이 자체 규정을 바꿔서 기존의 보험 계약에다가 이렇게 변경만 해주면 반영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인해서
현재 그 보험료 납입이 끝나서 바로 이렇게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는 우리가 그 계약 건수가 현재 한 362만 건 됐다고 합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362만 건의 이런 대상자 보험 가입한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한 20-30년 걸리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현금적으로 연금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 소장께 한번 여기서 여쭤볼게요. 뭐냐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해도 좋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왜 굳이 9억 원? 그럼 그 이상과 9억 원 이하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뭐 중위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분들에 이제 걸려 있고요. 근데 이번에가 잘 나왔다고 하는 게 이러하게 딱 틀을 나라에서 정해준 게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금 이거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지금 나오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사에 다른 회사하고 뭐 특이하게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인구가 1년에 100만 명씩 지금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실 갑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활용을 할 때는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는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생전에 사망보험도 좀 당겨 쓰실 수 쓰시고. 있으면 쓰고 네. 집도 저렇게 해라 이런 조언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해서 다 물려준다기보다도 아니 뭐 남은 여생을 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정책들이 실행이 되면 노인분들 나름 충분한 노후 대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다 유족들에게만 돌아가던 이 사망 보험금을 갖고 생전에 이렇게 연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게 되면 특히 소득이 궁핍한 저소득 노인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고연령화 우리 생명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어떤 소득이 끊기는 이런 소득 절벽에 처한 노인들이 이게 많이 생겨나는데 네. 이런 경우에 바로 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이제 용이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금융위의 경우도 그 이전에는 사후 소득이었던 이 사망 보험금이 이제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 장벽에 막혀 특히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정책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꼭 싸맸다가 자식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시지 말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서 젊은 자식들 알아서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점 신경 안 쓰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보를 좀 주시죠. 이게 이제 연금 전환 특약이 안 돼 있는 게 다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보험사들하고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은 20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회사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보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고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시작하셔도 굉장히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약이 없더라도 특약이 생기는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줍니다. 일단 2월에 정부가 보험사와 수령 금액 방식을 협의해서 방안을 내놓는다니 그때까지 보시고 한 두세 달 충분히 좀 따져보시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름쯤에 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는 미리 하셔야겠어요? 아니 2월 달에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면 내가 거기에 속한 특약이 있나 없냐만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뭐 2주, 3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왜 그러면 하반기로 갔느냐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먼저 하실수록 더 유리한 고지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매우 추우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방에서 이런 거 좀 인터넷이든 뭐 이렇게 물어서 알아보시고 2월 달에 정부 발표 나온 거 보시고 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여름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양호 소장, 박성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달 벌써 3분의 1이 주말이 지나면 넘습니다. 연초에 결심했던 야심찬 신년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본인 스스로 차분히 돌아보는 주말과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